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수락 2부 시작하겠습니다. 7. 말의 몸을 밴딩시키는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을 밴딩시키려면 안쪽 다리를 복대에 지그시 눌러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안쪽 고삐는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한다. 2. 바깥쪽 고삐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데 바깥쪽 고삐의 역할은 안쪽 고삐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3. 운동 시 그릴 원이 크면 밴딩을 비교적 많이 시켜주고 그릴 원이 작으면 비교적 밴딩을 조금만 시켜준다. 4. 바깥쪽 다리는 뒤로 빼서 말 다리가 따로 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기본 마술 원형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밴딩이면은 어쨌든 구부리는 거잖아요. 마체를 구부린다. 이제 그런 거를 착안하셔가지고 내방 자세 할 때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하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옳은 표현인데 특히 이제 안쪽 고삐를 당긴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저도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안쪽 고삐는 방향 지시만 할 정도로 가볍게 써야 됩니다. 예. 2번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깥쪽 고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 한 3년 타고 알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바깥쪽 고삐가 안쪽 고삐를 지탱을 해 주어야 예, 올바르게 밴딩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시 그릴 원이 크면 원이 크다는 거는 많이 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밴딩을 많이 시켜줄 필요가 없죠. 조금만 시켜주고 그릴 원이 작으면 그때 말이 많이 휘어야 되니까 마체가 많이 곡선이 돼야 되니까 비교적 밴딩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싶은 원의 모양에 따라서 말도 같은 각도로 이렇게 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바깥쪽 다리는 뒤로 빼서 말 다리가 따로 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제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말에 따라서 바깥쪽 다리를 안 빼면은 이제 말 후구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쪽 다리만 세게 쓰고 뒷다리 안 막아주면 그래서 뒷다리는 가급적 뒤로 빼서 말 다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후구를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8.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장애물 배치는 땅바닥에 놓인 횡목사의 간격을 평보, 가, 속보, 나, 구보, 다와 같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1. 가 120에서 130, 나 120에서 140, 다 290에서 350. 2번 가 120에서 130, 나 130에서 140, 다 300에서 350. 가 3번 가 110에서 120, 나 130에서 150, 다 300에서 350. 4번 가 110에서 120, 나 120에서 140, 다 290에서 350.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장애마술의 장애물 비월 쪽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의 크기 그리고 평보, 속보, 구보의 발걸음의 크기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평보를 열정에 걸어도 속보보다는 많이 안 뛰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평보 많이 걸었을 때 130이고 속보 조금 걸어도 120이니까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는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1, 2, 3, 5, 3, 5라고 외웠습니다. 왜냐면은 평보 110, 120이니까 그래서 1, 2가 차이 나니까 그렇고요. 속보도 130, 150이니까 거기서 중간 거 따서 했고 구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뛰니까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쉽게 올라고 보시면 제가 구보는 3m에 350 300cm에서 350cm 사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냥 전 1, 2, 3, 5, 3, 5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예. 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9. 속보로 까발레트 연습 시 횡목의 간격은 1. 3.2m에서 4.5m 2. 2.2m에서 3.2m 3. 1.8m에서 2.7m 4. 1.2m에서 1.5m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는 까발레트 해보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해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은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속보로 그 한 번에 한 칸씩 넘잖아요. 속보 한 걸음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맥시멈을 생각을 하면은 뭐 거의 뭐 2.7m나 3m, 뭐 4.5m 이런 거는 거의 구보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왠지 답은 아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4번이 답일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까발레티는 이제 이탈리아어인데 그냥 지지목, 그 횡목 가로로 놓은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에서 2.7m는 속보로 하나의 행목을 지나 X자 장애물 비월하기 간격입니다. 그래서 속보로 하나의 행목을 지나서 X자 장애물 비월할 때 구보하잖아. 구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2.7m는 좀 구보에 적당한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속보로 까발레티 염수지 행목의 간격은 1.2m에서 1.5m. 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까발레티는 6개 이상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6개 넘어서는 안 되고 보통 그 말에 다리 쓰는 연습할 때 그때 이제 저는 배웠고요. 그리고 구보라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좀 더 이렇게 심화적인 단계로 저는 이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까발레티 연습을 많이 해야 이게 기본적으로 다리 쓰는 거라든가 그 말에 대한 좀 이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거랑 이런 게 책에 좀 있어서 이제 책을 에 있는 그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속보로 여러 개의 장애물 횡목 건너는 까벨레티안 요 장면이고요. 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1.2m에서 1.5m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속보로 하나의 횡목을 지나 X자 장애물 비월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횡목 다음 X자 놓고 하는 거 이게 1.8에서 2.7m.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횡목에서 구보로 나가죠.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험에는 1.8에서 2.7m 요거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할 만한 게 속보로 여러 개의 행목을 지나 X자 장애물 비월하기 책에 또 하나 나오는데요. 요거 시험에 나왔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2m에서 1.5m 요거 까발레티를 넣다가 X자 장애물 바로 앞에선 2.1m에서 2.7m 요게 된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장애물 비월 시 말의 목이 앞쪽으로 신장하며 앞다리를 마체 아래로 구부려 장애물 위쪽에서 마체를 수평하게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1. 주행기 2. 비월기 3. 채공기 4. 착지기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채공기고요. 장애마술 비원 훈련에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월 자세 순서는 처음에 달리고 넘으려면 앞다리를 들어서 넘기 시작하고 공중에서 날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뒷다리가 땅에 닿으면서 다시 뛰어가는 5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비월 자세 순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주행기, 비월기, 채공기, 착지기, 구보 재개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오실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장애물 위쪽에서 마체를 수평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장애물 위에서 말이 좀 날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공기라고 쉽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주행기 같은 경우는 비월에 대비해서 마체를 수축하기 시작한다. 이게 주행기고요. 비월기는 뒷다리로 일어서며 앞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굽힌다. 도통마루가 똑바로 기승사 쪽으로 솟아 올라온다. 그리고 착지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목을 세우고 양쪽 앞다리가 착지한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엔 없는데 구보 재기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착지해 구보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 거는 이제 말 기준으로 이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 해당 페이지 보면은 사람 기준으로 또 설명한 내용이 있고 또 그림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거는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장애물 경기 시 채찍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FEI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채찍 길이는 최대 가이고 연속 나 이상 타격이 불가하다. 1. 가 75cm 나 5회 2. 가 70cm 나 3회 3. 가 70cm 나 5회 4. 가 75cm 나 3회 정답은 4번 75cm 3회고요. 그 장애마술의 응용훈련편의 맨 마지막에 부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마복, 마구 연습장에서 행위고요. 요거는 채찍은 75cm 연속 3회 이상 타격 불가 이 부분이고요.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5번 고른 건데 말을 이제 2번까지는 그래도 이제 훈육 뭐 이렇게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3번 이상 때리면은 학대 같죠. 그래서 대회에서는 학대에서 말을 하는 건 아름답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규정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채찍 길이는 뭐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요. 75cm. 그래서 채찍은 75cm. 연속 3회 이상 타격은 불가하다. 그리고 요거는 가끔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 헬멧은 승마시 누구든 항상 3점씩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외방 자세에서 회전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좌우로 이전하는 경우 등을 조이는 방법과 등자에 무게를 두는 방법이 있다. 2. 고삐를 벌린 경우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여야 한다. 3. 고삐는 뒤쪽으로 끌어 사용한다. 4. 회전 시 상체의 기울기는 가능한 많이 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기본마술 원형운동의 외방 자세에 대한 설명 시험 문제고요. 솔직히 저는 외방 자세 못해요. 예, 그러니까 외방 자세 상황에서 턴을 못해요. 못하긴 못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거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1번은 외방 자세에 대해서 솔직히 전 이거 책에서 외워가지고 이제 1번이 답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1번이 이제 이거는 맞는 방법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고삐를 벌린 경우 이제 벌린 고삐를 쓸 때는 팔꿈치가 그 목 쪽에 붙어야 된다고 하면은 좀 이거는 이제 승마할 때 보면 손은 최대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팔꿈치가 목까지 가야 한다면 솔직히 제가 이게 말 목인지 사람 목인지 표현도 좀 애매해서 뭐 하긴 한데 교재에도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말 목인지 사람 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꿈치를 이렇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예방자세라고 해도 그리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고삐는 뒤쪽으로 끌어 사용한다. 고삐 뒤로 많이 끌면은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더 당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다고 생각을 했고 상체의 기울기를 가능한 많이 한다. 요것도 보시면 많이 사람이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말의 그 하체가 더 저쪽으로 바깥쪽으로 사람 몸이 기울어진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체의 기울기는 많이 한다기보다는 딱 그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하는 게 그 마체와 균형을 일치시키는데 적당한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2, 3, 4번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1번 답을 써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뭐 설명은 길었지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삐는 어떠한 경우에도 뒤쪽으로 끌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고삐를 벌린 경우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이지 않도록 한다. 상체의 기울기는 가능하면 적게 한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술학 제2부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